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일수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직 영부인으로는 사상 처음입니다. 김 여사는 주말인 어제 아침부터 오늘 새벽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가 모두 이뤄졌습니다. 다만 비공개 조사였던 만큼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피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유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오후 1시 반부터 오늘 새벽 1시 20분까지 12시간 동안 김 여사를 상대로 대면 조사했습니다. 재직 중인 대통령 배우자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건 처음입니다.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사전에 협의해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기관 건물을 조사 장소로 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에는 명품백 수수 의혹과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형사 1부와 반부패 2부 검사들이 투입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오늘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김 여사가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팀의 김 여사 재소환 계획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진술과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해 도이치모터스 사건 가담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조사를 받는 만큼 검찰에선 두 사건의 이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부장검사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검찰은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집중 조사한 뒤 명품백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김 여사는 12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대신 적극 진술했다고 합니다. 공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김건희 여사가 출석하자 검찰은 오후 1시경부터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갔습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부터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관련 조사는 오후 6시 반까지 계속됐고 간단한 저녁 식사 뒤 오후 8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과 김 여사의 질의와 답변이 끝난 건 날짜가 바뀐 오늘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이후 진술 내용이 담긴 조서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데 30분 정도가 걸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여사가 단순 투자자인지 시세 조정 행위에 가담하거나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김 여사도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적극 설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맡은 반부패 수사 2부 검사를 먼저 투입했고 김 여사 측도 검사 출신 변호사가 소명에 나섰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 명품백 수사를 맡은 형사 1부 검사가 투입되자 김 여사 측도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의 변호사가 교대해 김 여사 조력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명품백 수수 의혹보다는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김 여사 진술의 진위를 검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고 오는 9월 10일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김건희 여사 조사 사실을 정작 검찰 수장인 이원석 총장은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이 밤 11시경 뒤늦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 소식에 대해 보고받은 건 어젯밤 늦은 시간. 김 여사 대면 조사가 이미 한참 진행돼 도이치모터스 관련 조사가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내려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결정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총장 등은 수사팀의 사후 보고에 당혹감을 드러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도 결정해서 따로 보고를 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도 검찰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사후 통보한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 수사팀과 출석 일정 조율에 들어간 건 지난 16일이었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이날 검찰 수사팀과 접촉했고 이틀 만에 김 여사 출석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루 앞둔 지난 19일 구체적인 조사 시간과 장소가 확정됐습니다. 조사 장소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는데 시간이 걸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받자 야당은 당장 특혜 조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약속 대련, 소환 쇼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구자준 기자 보도 이후에 아는 기자에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보안청사라는 제3의 장소에서 진행된 비공개 조사 방식을 문제 삼은 겁니다. 약속 대련의 막이 올랐습니다. 마음대로 소환수를 연출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 법치체계 그 위에 존재합니까? 김건희 씨를 조사했다는 보안청사가 고급 호텔 스위트룸은 아닌지, 그걸 임시로 대여해 마련한 곳은 아닌지. 오는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앞에 두고 검찰과 김 여사가 국정농단의 국민적 의혹을 물타기하기 위해 꼼수 협잡을 벌인 결과가 아닌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다른 국민들에게도 이런 대접을 하는가?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다며 김 여사 조사를 황제 조사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을 야당이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정쟁으로 몰아간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부인이 직접 대면 조사까지 받은 걸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법조팀 공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공 기자, 첫 현직 영부인의 이 검찰 조사였습니다. 야당은 약속 대련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 수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은 김 여사 대면 조사를 시작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먼저 그리고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만에 하나 중간에 조사가 중단되는 상황에 대비해 김 여사 답변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검찰의 김 여사 기소 여부가 결정돼야 약속 대련 논란이 지속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이 대면 조사에 앞서서 이 서면 조사가 먼저 이루어졌습니까? 네, 검찰은 김 여사 측에서 미리 70쪽 분량의 서면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엔 주가 조작 가담 여부에 관한 김 여사 측 소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서면에 담긴 해명만으론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결국 대면 조사로 두 가지 의혹을 한 번에 조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의혹을 한 번에 조사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초유의 대통령 배우자 조사, 검찰총장은 몰랐던 겁니까? 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젯밤 11시 무렵까지 김건희 여사가 조사받고 있는 상황을 아예 몰랐다고 합니다. 표면적 이유는 이렇습니다. 명품백 수사는 다른 사건처럼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이 최종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됐습니다. 중앙지검장이 수사팀 보고를 받는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패싱 논란의 배경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검찰총장 사이 갈등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고발된 게 2020년인데요. 수사팀은 4년간 뭘 하고 있다가 이제야 자신들의 사건 처리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만이 있습니다. 반면 대검찰청은 현직 대통령 배우자 조사라는 초유의 상황을 총장 보고도 없이 진행한 데 불쾌함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가 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특혜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 조사, 그것도 피의자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 영부인 검찰 조사는 2차례였습니다.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가 영부인 중 처음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비자금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영숙 여사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죠. 권 여사는 대검 검사들이 부산으로 방문 조사를 갔다는 점이 김 여사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 피의자 신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순자, 권양숙 여사는 참고인 신분이었고요. 김 여사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권양숙 여사는 방문 조사는 했지만 장소가 부산지검이었습니다. 어쨌든 검찰청사 내였던 겁니다. 반면 김 여사는 정부 보안시설에서 조사를 받아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라는 측면을 일정 부분 고려해 준 것 아니냐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기자의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결국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이 조사 내용이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김 여사 답변과 그간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지를 정해야 합니다. 특히 오는 9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2심 선고가 날 예정이라는 점이 검찰의 고민입니다. 김 여사에게 성급히 무혐의 처분을 했다가 권오수 전 회장 2심 판결에서 김 여사 관여가 인정되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반전은 없다며 굳히기에 들어가려는 후보와 판세가 이미 바뀌었다는 추격 후보들 간의 설전이 뜨거웠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나경원, 원희룡 두 후보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판세가 뒤바뀌었다며 한동훈 대세론 힘 빼기에 나섰습니다. 한 후보의 이른바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 폭로로 당원들이 마음을 돌렸다는 겁니다. 전당대회 막바지에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히려 결선 가지 않고 끝날 수도 있는 가능성, 오히려 제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생깁니다. 부당한 기소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지 않은 것, 그것은 정말 우리 그 당시 우리 노력한 보수의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는 거다. 윤상현 후보도 당내 의원들의 동요가 심상치 않다며 가세했습니다. 국회의원 텔레그램 방에서 이거에 이제 좀 분노하는 의원분들이 급작스럽게 많아졌어요. 한 20-30명 수준이야. 한 3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한 후보는 상대 후보들의 인신공격에 일일이 대응 안 한다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계속 하더라도 저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 한 후보 측은 진흙탕 싸움 양상에 투표율이 떨어졌지만 판세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바일과 ARS 투표로 진행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3일차 투표율은 45.98%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 3일차 투표율보다 7.15%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민주당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경선에선 이재명 후보가 이틀 연속 9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독주 체제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박자한 기자, 이재명 후보가 이 경선 초반부터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끝난 대구와 경북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각각 94.73, 93.97%의 득표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4에서 5% 득표율을 기록한 2위 김두관 후보에 비하면 여전히 압도적인 표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강원 경선 득표율 90.02%를 포함해서 이틀 동안 총 4개 지역에서 모두 9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당장 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바로 대통령이 할 일이고 이게 바로 정당이 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네,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이 후보가 기록했던 77.77%가 민주당 역대 당대표 선거에서 나온 최고 득표율입니다. 이마저 깨질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체제 비판에 힘을 실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을 하면 저 사악한 정부 여당하고 강대치는 끝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누적 합계 21.67%로 선두를 달렸고 김병주, 전현희, 김민석, 이현주 의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지역 경선이 열린 대구 엑스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마치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것처럼 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강풍까지 불면서 낙하물 추락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가수 싸이의 콘서트 중엔 조명 장치가 떨어져서 아예 공연이 중단됐습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무대에 설치된 조형물과 조명 장치가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결국 5m 길이의 조명 장치가 무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관객들에겐 물러나라는 방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조금만 조심하세요. 좀 더 뒤로 가세요, 여러분. 어제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열린 가수 싸이의 콘서트에서 무대 구조물이 떨어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연은 1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짜를 지정을 해서 그날 다시 만나서 그대로 처음부터 다시 해드리면 어떨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싸이 소속사 측은 재공연 여부는 곧 공지하겠다며 오늘 공연은 예정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빌라 외벽이 사라진 자리에 콘크리트 속살이 노출돼 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포천시에서 빌라 외벽이 뜯겨져 나와 아래 있던 차량 세대를 덮쳤습니다. 빌라 외벽에서 떨어져 나온 외장재를 치우지 못해서 아직도 피해 차량은 주차장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렇게 출입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굉음을 듣고 잠에서 깬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이고 말도 모르면 나 집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는 게라 막.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포천 지역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19m였습니다. 소방당국은 강풍 탓으로 외장재가 떨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포천에선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덮쳐 400여 가구가 8시간 넘게 정전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운전자가 난데없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길거리 행인이 아무 이유 없이 돌려차기 공격을 한 겁니다. 김세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늦은 밤 서울 강남의 골목길. 오토바이가 골목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남성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로 걷어차기 시작합니다. 운전자가 오토바이에 깔린 뒤에도 위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살려달라는 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나가보니까 그 오토바이가 이미 쓰러져 있고 기사분이 그 다리가 껴가지고 막 계속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지난 10일 밤 10시 48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30대 남성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지나가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향해 이유 없이 발길질을 하고 달아난 겁니다. 경찰 추적을 피해 도망친 남성은 사건 현장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이곳 주차장 차량 밑에 숨어 있다 긴급 체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로 동선을 추적해 도주 30분 만에 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다음 주 안에 검찰로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원래 자동차 운전자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오토바이 배기량이 자동차 인정 기준인 125cc에 미치지 못해 가해 남성은 가중처벌을 피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한 50대 남성이 차량을 몰고 카페로 돌진했습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남성은 연인 관계였던 카페의 여주인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멈춰있던 검은색 SUV가 길 건너편 건물 1층 카페로 돌진합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카페 안을 잠시 살피더니 다시 차량에 올라탑니다. 그리곤 카페 안으로 더 깊숙이 SUV를 처박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충북 충주에서 50대 남성이 카페로 돌진한 뒤 카페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안에서 비명 소리가 막 나지 뭐. 여자가 막 소리 지르고 남자는 막 죽어주고 막 그러고. 남성은 만취 상태였으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0대 남성은 이 차량으로 여주인이 운영하던 카페로 돌진했는데요. 차량 앞부분에는 당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카페에는 여주인 혼자 있어 다른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남성은 여주인을 살해한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내려가지고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여자가 마주치니까 여자가 이제 뒤돌아서 도망가는데 쫓아가가지고. 남성과 숨진 여주인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명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며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사흘 만이자 올해 들어 9번째입니다. 우리 군도 6년 만에 모든 전선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풍선을 보내지 않을 때까지 전면 가동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흘 만에 또다시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을 감행한 겁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5시 현재 360여 개의 오물풍선을 공중에서 발견했고 이 중 서울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110여 개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집중호우가 잠시 멈춘 틈을 타 기습 살포를 한 만큼 대응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동서 전선에 있는 확성기를 시간별로 나눠 투입했는데 오늘부터 전방 모든 지역에서 고정식 확성기 24개를 동시에 가동을 한 겁니다. 합참 관계자는 이동식 확성기 16대도 필요에 따라 활용하겠다고 밝혀 유사시 최대 40대까지 풀가동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우리 군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 이후 확성기를 철거했는데 이번 재개는 그로부터 6년 만입니다. 우리 군은 당분간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일 16시간가량 확성기 방송을 이어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함께 야구 경기를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요즘 부쩍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로 정식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하자 환호가 쏟아집니다. 총격 사건과 전당대회 이후 경합주인 미시간주에서 첫 유세를 한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재차 과시하며 야구 경기 관람을 제안했습니다. I said, just relax, chill. You got enough. You got so much nuclear weapons, so much. I said, just relax. Go to a nice. Let's go to a baseball game. We'll go watch the Yankees, or we'll come watch Michigan at its home opener. 한동안 하지 않던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재개했습니다. 병들고 한심한 사람, 지능 낮은 멍청이 등 막말 수준의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Right now we have really low IQ people in there. And the president in particular, he has about a 70 IQ.
트럼프는 이날 흰색 붕대 대신 반창고를 붙이고 등장했는데 흉터는 2cm 정도라며 상처가 아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JD 벤스 상원의원도 부통령 후보 지명 이후 처음으로 공식 유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출마 강행 의지를 재차 밝힌 바이든은 SNS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가운데 트럼프의 공약은 거짓말이라며 트럼프 비난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선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로 현재까지 1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국가 유공자 자녀들의 이 일자리 특혜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자 분노한 청년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경찰이 학생의 옷을 강하게 잡아 끌어 넘어뜨리고 학생의 머리를 팔로 휘감은 채 발로 차 진압합니다. 독립유공자 자녀 공무원 할당제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연일 이어지자 방글라데시 정부가 군경을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선 겁니다. 방글라데시는 청년 실업률이 40%에 달하는 일자리 부족국으로 안정적인 정부 일자리 3,000개를 두고 매년 40만 명이 경쟁하다 보니 공직 할당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며 오늘까지 151명이 사망, 수천 명이 다쳤습니다. নির্মূল করতে চেষ্টা আছে তারা যেভাবে পারতেছে যেখানে ছাত্র দেখতেছে তারা পাখির মতো গুলি করতেছে ভাই এটাই হচ্ছে এখানে প্রতি 5 সেকেন্ডে 5 জন 6 জন কইরা রোগী আসতেছে সবাই ছাত্র কিন্তু সবচেয়ে আফসোস এটা যে বাংলাদেশের কোনো মিডিয়া সংবাদ মাধ্যম এটা প্রচার করতেছে 유혈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방글라데시 대법원이 조금 전 정부의 공직 할당제를 대폭 축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AP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중국 전역에서 폭우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서부 일대에 발생한 홍수로 사상자와 실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거센 물살이 주택가 사이를 무서운 속도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급류에 휩쓸린 한 남성은 허우적거리며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소방대원들은 주민들을 굴착기 삽에 태워 옮기는 등 구조에 한창입니다. 하천을 건너던 소떼들이 빠른 물살을 견디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중국 남서부 스촨성 일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돌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홍수로 주택 40여 채가 휩쓸려 내려갔고 인근 주민 1254명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인명피해도 컸는데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8명, 실종자는 최소 30여 명에 이릅니다. 初步排查有30余人失联，40余处房屋，60余公里。 현재 중국 전역 곳곳에선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 중국 당국은 대규모 홍수 피해를 입은 스촨성 지역에 구급대원 443명을 급파하고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여름 휴가철 역대급 엔저에 일본을 찾는 여행객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에서 열사병 증세와 비슷한 신종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이 전합니다. 더위를 막기 위해 양산을 쓰고 걷는 사람들. 손 선풍기도 들어보지만 땀은 계속 흐릅니다. 오늘 일본 도쿄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를 기록했습니다. 중부 지역인 기우시는 38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무더위에도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また日本ではコロナが流行ってまして暑いのでだからもうちょっと人混みがなくなったなと思ったら外したりとかその間に水分を補給したりとか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는 전주보다 15,000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내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나타난 건 올해 5월쯤으로 감염자는 10주 연속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의 원인은 오미크론에서 파생된 변이 바이러스 KP3로 현재 코로나19 환자 4명 중 3명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두통, 발열, 권태감 등이 열사병 초기 증세와 비슷하지만 목이 아프거나 가래가 나오면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KP3 という今まで作ってきた免疫を回避する力が強い株と言われてまして、かなり感染力が強い株です。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여름철 냉방 등으로 실내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요즘 중국에선 다소 황당한 이 러시아 관광 코스가 인기입니다. 직접 로켓포를 쏘거나 탱크를 운전하고 수류탄도 던지는 전쟁 체험 관광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이제 이런 것까지 팔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로켓포를 어깨에 맨 중국인 여성. 발사 버튼을 누르자 펑소리와 함께 불꽃이 튑니다. 우와! 수류탄 투척 방법을 몰라 실수로 안전핀만 던지자 놀라기도 합니다. 탱크와 포사격에 즐거워하고 무기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등에서 운영 중인 군사 체험 관광 프로그램에 최근 중국 젊은이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군사 무기를 직접 다뤄볼 수 있다는 점이 호기심 많은 중국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군사 체험 프로그램은 내용에 따라 우리 돈 4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군복 체험이나 총기 분리 조립은 물론이고 탱크 운전과 발포, 심지어 탱크로 차를 뭉개는 체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교관의 설명에 따라 표적을 향해 직접 소총이나 산탄총 실탄 사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실제 총을 사용한 대테러 훈련을 1인당 우리 돈 약 17만 원의 참가비를 받고 운영 중입니다. We wanted to show you and the whole world what it really means to be a soldier in the Israeli army. 해당 국가들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국방력을 과시할 목적이라고 밝히지만 일각에서는 전쟁을 너무 가볍게 소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특히 두 나라는 현재 각각 전쟁 중입니다.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굉장히 낮추어서 전쟁 자체를 하나의 유의로 보면서 전쟁에 대한 무서움, 잔혹함 더 잊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전쟁에 대해 보다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세계를 보다 김용성입니다. 장마철 침수로 쌈 채소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상추를 고기에 싸먹는다는 말까지 나올까요? 김재혁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채영 씨. 알배추 등으로 구성된 쌈채소에 고깃집의 상징인 상추는 빠져 있습니다.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싸다고 들으시면 더 달라고 그러신 분이 더 많아요. 고기가 주가 되는데 야채가 더 비싸지기 때문에 역전이 돼가지고. 폭우로 주요 채소 재배지에 침수가 발생하면서 상추나 깻잎, 시금치 등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만에 적상추 가격은 50% 이상, 시금치 가격은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적상추, 깻잎 가격이 매일같이 오르다 보니 같은 무게 기준 수입 돼지고기 삼겹살보다도 더 비싼 상황입니다. 여름 되면 상추는 뭐 녹는다 그래서 뭐 비싼 거 인정은 하지만 너무 비싸요. 그래서 진짜 사 먹기가 좀 꺼려지는 게 비싸요, 진짜.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3일 먹어야 되는데 빨리 장마가 끝나갖고 이게 좀 내려갔으면 좋겠죠. 정부는 오늘 긴급 회의를 열어 채소류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농가에 지원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궂은 날씨로 생육마저 부진해 장마가 끝나도 상추 수급이 바로 안정화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채널 A 뉴스 김재혁입니다. 서울의 관광 명소에서 연쇄 살인이나 테러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서울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근 내놓은 이 모바일 게임 앱의 설정인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핏자국이 선명한 그림과 살인의 조각들이라는 문구에 이어 지하철 2호선 물레역이 등장합니다. 이 일대에서 연쇄 살인범의 흔적을 찾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많이 찾는 평범한 공원인데요.
서울시가 만든 게임에서는 연쇄 살인에 쓰인 흉기가 숨겨져 있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는 이런 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살인 도구를 찾아야 되죠? 서울시가 지난달 시범 출시한 모바일 게임 앱으로 미션을 완료하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폭탄 테러가 벌어지고 국가문화재인 연산군묘에서는 악신이 나온다는 설정입니다. 배경이 된 지자체나 기관과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이거 저희 구에서 이거 진작 알았습니다. 당연히 스톱시키는 상황인데 이거 서울시하고 협의도 된 것도 아니고. 악령이요? 서울시 쪽으로 들은 바는 없고요. 불건전 콘텐츠가 포함돼 있지만 앱 다운로드 제한 연령 3세 이상으로 어린이도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시는 시범 기간인 다음 달까지 콘텐츠를 보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취재가 시작되자 일부 게임은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일할 때 집중을 못한다. 약속 시간 지키는 게 어렵다. 계획 세우는 것도 힘들다. 여러분도 해당되십니까? 어쩌면 주의력 결핍 장애, ADHD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요새 성인 ADHD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3년 전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집중이 힘들고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때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못하고 남들은 하니까 내가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었거든요. ADHD는 주의력을 조절하거나 충동을 억제하는 뇌 부분에 장애가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대부분 아동기부터 증상이 나타나지만 최근 ADHD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성인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해 성인 ADHD 환자는 88,700여 명으로 10년 전보다 30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20대에서는 25배, 30대에서는 47배 급증했습니다. 업무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거나 오랜 시간 일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요한 일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메모장에 써놔야겠다. 나는 핸드폰에 있는 캘린더 기능을 적극 활용해야겠다. 이런 방법들도 있고. 전문가들은 약물과 인지행동 치료로 생활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홍지은 기자와 열왕열왕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내힘 당권 주자들 모습이 보이는데 무슨 전당대회인 겁니까? 네, 바로 영끌 전당대회입니다. 이틀 남은 전당대회, 지지세를 높이기 위해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은 총력전입니다. 먼저 나경원 후보는 강원도지사와 이런 모습까지 선보였습니다. 와, 오랜만. 20대 청년 같아. 하나, 둘. 후보 중에 유일하게 오신 겁니다. 네, 다른 후보들도 막판 표심을 잡을 이 한방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원희룡 후보는 이틀째 당원들이 많은 영남 지역을 공략하고 있는데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여당은 어려움이 있어도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된다. 우리 당원들이 잘 판단해 주실 거다라는 마음으로. 네, 윤상현 후보는 종교계의 막판 지지를 호소했고요. 한동훈 후보는 좀 특이하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외교안보 참모의 SNS 글을 소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라고 했습니까? 언뜻 무슨 연관이 있나 싶기도 한데 대체 이 참모가 누구길래 그런 겁니까? 네,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부차관보입니다. 이틀 전 한 후보의 이 발언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 퍼스트 전략을 해오셨거든요. 대한민국과 함께 우방으로서 세계 평화를 지키면서 네, 미국 외교 정책과 일치하는 훌륭한 방향을 제시했다. 브라보라며 자신의 SNS에 영상과 함께 글을 올리자 한 후보 측이 이를 홍보전에 활용한 겁니다.
대미 관계, 안보관을 중시하는 당원들의 심리를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와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인데 이찍 김찍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김민석 후보를 콕 찍은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시작하고서 제가 지금 제일 유명해진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예요? 대표님이 아까 김민석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근데 김민석 표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찍혀버렸어. 그게 찍혔어요. 네, 김 후보를 찍으라는 이재명 후보의 신호, 이른바 이찍 김찍 시그널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당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시그널 눈치채지 못하면 안 된다, 김 후보 뽑아야 한다는 등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경선에서도 이 후보 바로 옆, 유일하게 함께 입장하는 김 후보 모습 보이시죠? 명심 효과, 최고위원 선거에는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내일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답게 종일 무덥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 지역은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가 예상되고요. 중부지방에는 또다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많게는 80mm 이상 내리겠고요. 그 밖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수도권의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집중되겠습니다. 중부 서해안과 강원 영동에는 최대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동반되겠습니다. 한편 밤에도 무더운 열대야가 기승입니다. 오늘 밤도 서울 26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32도, 광주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더위 속에 수도권과 강원에 비가 이어집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이 또 쓰레기 오물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올해 들어 9번째, 우리 군은 결국 대북 확성기 전면 시행이란 맞대응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유력한 미국 대선 후보인 트럼프는 연일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안보, 대북 정책 공조에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만일에 대비하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